여러분만의 최선의 거절 방법을 찾아내실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휴넷 변솔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는 미래교육의 핵심 키워드가 될 AI 기반의 개인 맞춤형 학습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특히 챗GPT를 활용하면, 우리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보다 개인화된 학습 여정, 그리고 보다 창의적인 학습 경험을 설계할 수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생성형 AI가 바꿀 미래교육 혁명에 대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학습 여정의 혁신입니다. 네, The Five Moments of Needs 이론에 의하면 우리가 워크플로우, 업무 현장에서 배움이 필요한 5가지 순간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업무를 수행해야 돼서 배움이 필요할 때이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장하고 싶을 때. 세 번째는 배운 것을 현업에서 정말로 적용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배웠던 것을 적용했을 때 문제가 발생해서 또 다른 변수가 생겼을 때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업스킬 리스킬 해야 되죠. 마지막으로는 기존 지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변화의 현장에 놓여 있을 때입니다. 아마 데러니 스킬을 강조했었던 이유도 이런 체인지의 장면에 우리가 놓여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학습자가 워크플로우에서 배움을 필요로 하는 이 5가지 순간마다 우리가 그때마다 과정을 개설하고 수강 신청을 받고 운영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네, 효과적이지도 않죠. 무엇보다 학습자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동일한 교육을 처방할 수도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AI를 잘 활용하면 일과 학습을 초연결하는 경험을 설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휴넷의 AI 파워드 러닝의 학습 경험을 저희가 디자인해 보았습니다. 네, 우리가 전통적으로 학습 경험을 생각해 보면 어떤가요? 일방향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현장이라 동기부여 수준도 낮아지고 몰입도도 낮아지고 교육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도 굉장히 모호합니다. 네, AI가 실시간으로 개인학계 맞춤화된 학습 경로와 내용을 추천해주고 학습이 필요한 순간마다 인터랙션이 가능한 활동을 해준다면 우리는 학습자에게 보다 적시에 필요한 학습을 제공해 줄 수 있고 학습자의 몰입도와 효과도 보다 더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AI와 인터랙션을 통해 학습한 내용들이 데이터로 쌓여서 우리는 데이터 드리븐 러닝까지 구현해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 2가지 학습 장면을 이미지 생성 툴인 미드저니를 통해서 이미지를 한번 출력해 봤습니다. 전통적인 클래스룸은 어떤가요? 네, 누구만 보이나요? 교수자만 보입니다. 앞서서 저희가 선혜 팀장님이 하이브 러닝에 내기했을 때 교수자가 중심인 학습에서 우리가 탈피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측은 어떤가요? 마치 우리 학습자가 AI에게 과외를 받는 것 같은 개인화된 학습 경험이 이루어지고 있죠. 우리는 이런 학습 경험의 혁신을 통해서 학습 몰입을 극대화하는 시도를 해나가야 됩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방법은 첫 번째 AI 큐레이션입니다. 우리가 에디 모형, 샘 모형 다양한 과정 개발 모델을 진행할 때 첫 번째는 학습자를 분석한다고 합니다. 요즘엔 어떻게 말하나요? 한 단계 더 딥하게 들어가서 러너 페르소나를 분석한다고 합니다.
객관적으로 밖으로 드러나는 정보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개인 성향, 학습 동기, 그리고 기존의 학습 경험들, 현재 어떤 업무 경험들을 하고 있고 미래에 어떤 경험들을 필요로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학습자에게 필요한 컨텐츠를 적확하게 추천해 줄 수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시죠. 나에게 꼭 맞는 학습을 추천하는 AI 큐레이션입니다. AI 튜터에게 나의 상황과 내가 해야 되는 어떤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AI 튜터는 그러면 지금 이 컨텐츠를 들어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우선순위 교육 과정을 추천해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가요? 연수원에서 10,000개 이상의 컨텐츠에서 학습자가 이 망망대에서 나한테 필요한 컨텐츠를 아직도 찾고 계신가요? AI 큐레이션을 통해서 학습자가 나한테 필요로 하는 컨텐츠를 우선적으로 수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AI를 활용하면 가능해질 겁니다. 네, 우리가 학습을 진행하던 중간에 궁금한 내용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한국인들 특성상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오프라인에서는 손을 들지 않고요. 온라인에서도 그나마 우리가 질문을 하는데 마치 메일을 보내듯이 Q&A 게시판에 이런 내용이 궁금합니다라고 보내놓고 나면 답변이 올 때까지 한정없이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챗GPT를 활용하면 어떤 효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 궁금한 내용이 발생한 즉시 질문할 수 있고 답변 역시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어서 더 깊이 있는 학습이 가능해집니다. 네, AI 튜터가 우리 학습 현장에 바로 살아 숨쉬고 있다면 챗지를 학습하는 어떤 교육 현장이었다라고 하면 나는 챗지 3와 4의 차이점에 대해 궁금해 라고 하면 챗지는 그 차이점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얘기를 해주게 될 겁니다. 어쩌면 사람 튜터보다 더, 교수보다 더 정확하고 빠르게 답변을 해줄 수 있는 환경을 우리는 AI를 통해서 가능한 환경으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튜터와의 학습 내용 질의뿐만 아니라 AI 가상 페르소나와 실습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존에 우리가 이러닝에 대한 한계는 어떤 게 있나요? 일방향적으로 듣고 읽고 시연하는 정도까지 교수자가 메인이 돼서 진행하는 학습 활동까지가 우리의 기존의 전통적인 학습이었다면 워크숍에서만 가능했었던 집단 토의, 연습, 가르치기를 통해서 보다 더 나은 학습 효과 그리고 더 나은 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AI 가상 페르소나는 사람보다 더 안전한 환경에서 내가 배운 내용을 내재화될 때까지 반복 학습을 할 수 있는 더 완전한 실습 환경을 만들어줄 수도 있을 겁니다. 학습 환경에서 거절하는 말하기를 배웠다고 생각해보죠. 지금 저희는 AI에게 너는 팀장이야. 여기에 대해서 연습할 수 있는 너의 제안을 해줘 라고 인스트럭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습자는 팀장이 제안하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거절하는 방법을 보이시는 것처럼 롤플레잉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고 롤플레잉이 종료가 되고 나면 학습자가 말했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디테일한 피드백을 제공하게 됩니다. 사람은 기억해서 피드백을 제대로 적시에 제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AI는 우리가 롤플레이 있었던 환경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제공하면서 어쩌면 사람 교수보다 더 빠르게 학습자한테 교정할 수 있는 부분,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제안해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문제 해결 향상을 위해 학습 방법으로 쓰는 방법이 또 한 가지 있죠. 바로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앞전에 보여드렸던 롤플레이도 AI와 함께라면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케이스 스터디도 챗GPT 플러그인을 활용하면 우리가 다양한 금융 정보부터 법률 정보 이런 다양한 도서관처럼 플러그인에서 해당하는 정보를 끌어와서 최신화된 정보로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러닝 하면 어떤 한계가 있나요? 제작한 연도까지 케이스를 다루지 않습니까? 네,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챗GPT 플러그인을 활용하면 최신 데이터를 우리가 실시간으로 연동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회계기초에서 유동비율에 대한 학습을 진행했다고 쳐보죠. 학습자는 유동비율을 최근에 내가 투자한 테슬라에 대해서 적용해서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한국의 볼리오라는 플러그인을 연동해서 테슬라의 재무제표 정보를 다운로드 받아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분석을 통해서 내가 학습에서 배웠던 유동비율 흐름을 실제로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죠. 학습과 비즈니스 환경에 동떨어진 게 아니라 내가 학습하는 환경에 내가 관심 있는 기업의 사례를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네, 이렇게 플러그인을 활용하면 여러분들도 보다 창의적인 학습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필기는 어떤가요? 기존에는 우리가 교재를 완성형으로 만들어주거나 학습자가 스스로 자기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내용을 서머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으로 요약되고 내 맘대로 필기가 되는 기능들이 있는데요. 특히 한국어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까 딜럼, 대럼 이런 글로벌 컨텐츠도 들었는데요. 영어나 한국어 관계없이 영상이 재생되는 즉시 중요한 내용이 요약돼서 펼쳐지고, 요약뿐만 아니라 보이시는 것처럼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영상이 재생되는 즉시 중요한 내용들이 이렇게 요약돼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장면까지도 스크랩이 됩니다. 그럼 학습자는 이 장면부터 복습할래 라고 이 장면을 클릭했을 때 해당 장면부터 교육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추가적으로 더 넣고 싶은 내용들은 여기 보이시는 화면처럼 하이라이트처럼 여기에서 내가 나만의 스타일로 교재를 편집해서 나만의 교재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학습 노트를 필기했었던 경험이 과거의 경험이라면 앞으로는 내가 학습한 내용을 생성형 AI가 자동으로 요약해주고 저한테 너만의 스타일로 편집해봐 할 수 있는 기회까지도 주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AI 학습 경험을 통해서 우리 학습 효과는 학습 현장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걸까요? 저는 학습 장면 자체에서는 효과를 냈다라고 단언할 수 없다고 봅니다. 학습하는 것 자체는 목표가 아닙니다. 학습한 내용을 기억하고 현업에 적용해서 성과를 창출하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학습자에게 나만의 노트를 중심으로 기억해야 될 내용을 학습자들에게 망각 곡선을 극복해서 리텐션 커브를 그릴 수 있도록 리마인더를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리마인더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자가 내가 기억해야지 라고 작성했었던 내용들을 한 번 더 상기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배웠었던 내용과 현재 관련성 있는 비즈니스 뉴스를 큐레이션해줘서 현재 어떤 일들이 학습과 연관돼서 일어나고 있는지도 학습자가 알 수 있도록 저희가 알림을 줍니다. 또 한 가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저희가 학습자가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현재 내가 이런 뉴 스킬을 필요로 해 라고 했을 때 오케이, 우리가 해줬었던 내용 이상의 내용을 이 과정을 통해서 너는 뉴 스킬을 학습할 수도 있을 거야 라고 새로운 학습까지 추천해 줄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학습이 이렇게 이벤트가 아닌 지속적인 여정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 모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량적인, 정성적인 이런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저희가 이런 디테일한 데이터에 기반해서 학습자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뉴 스킬 과정을 추천해 줄 수도 있고, 관심 분야나 학습 패턴, 그리고 학습자가 우리가 제시한 것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새로운 니즈에 대해서 호소를 하면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는 지속 가능한 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학습을 추천해 주는 코스까지 마련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가 여기까지 슈넷이 그리는 AI 파워드 러닝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앞선 내용들을 조금 빠르게 설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미래교육 혁신에 대해서 조금 더 상상력을 더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중요한 연사를 모셨는데요. 알고리즘 넷스 손준호 대표님 모시고 우리가 상상하는 미래교육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대중화를 업으로 삼고 있는 알고리즘 랩스의 대표이사 손준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과는 채츠가 출시된 다음에 바로 협업 파트너로 만나게 된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교육혁명에 대해서 정말 많은 수다를 떨었었던 것 같아요. 대표님, 제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미래교육혁명 어디까지 가능할까라고 다소 열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일과학습을 초연결하는 맞춤형 학습 경험, 우리가 꿈꿨던 학습 경험이 가능해질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맞습니다. 이제 학습을 통해서 일까지 접목되는 게 사실 굉장히 쉽지 않다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학습에서 배운 것들을 일로 적용하다 보면 되게 모르는 것들이 많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때 가장 필요한 것들은 나의 스승 혹은 나의 사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친절하게 내 옆에서, 본인의 옆에서 개인의 질문들을 다 해결해주는 그런 사수는 사실 옆에 있기가 쉽지가 않겠죠. 맞습니다. 네, 근데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쓰다 보면은 굉장히 이제 많이 드는 생각이 앞으로 도제식 교육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 도제식 교육만큼 교육에 대한 퍼포먼스나 품질이 높은 것들은 사실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확장되지 않았던 이유는 사실 좋은 스승이 한 개인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것들이거든요. 네. 근데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를 저희가 스승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저희가 배우고 싶거나 저희가 알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나만의 스승을 디자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제가 필요한 학습 경험이나 지식을 전달받을 수 있고, 도제식 교육의 방식이 그동안 굉장히 큰 한계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확대될 수 있는 배경에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나만의 스승을 디자인할 수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완전 학습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키를 얻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표님, 그리고 우리가 아까 딜런 강의에서 학습 격차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대표님, 이 부분이 AI가 어떻게 해소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우선 한 가지 좀 예시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제 사람과 사람이 있을 때 질문을 한다는 것이 두렵지 않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질문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그 질문의 두려움은 생각보다 원초적인 감정이에요. 네. 내가 이것도 모른다고 무시하면 어떡하지? 이게 해도 되는 질문인가? 이런 이제 하지 않아도 될 두려움 때문에 질문을 많이 못하고 모르고 넘어가고 완전 학습이 안 되게 되는 것들이죠. 근데 인공지능과 사람의 인터랙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에 인공지능이 있는데 인공지능에게 질문을 할 때 부끄러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이제 제가 해볼 때도 사실 제가 사람이라면 물어보지 않을 질문을 제가 자연스럽게 되게 많이 묻고 있는 경험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뭔가를 접목하고 새로운 걸 배울 때는 모르는 것들이 개념뿐만 아니라 용어, 되게 쉬운 것들까지 모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서스럼 없이 질문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이 가치가 완전 학습을 맡고 있었던 그런 어떤 원초적인 감정의 벽을 허문다라고 생각을 해서 질문의 벽을 온전하게 허물 수 있는 게 또 인공지능 기반의 러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더 이상 학습자가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질문하는 능동적인 존재로서 진화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AI 시대의 대체 불가 역량으로 메타인지 역량이 떠오르고 있잖아요.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하는 학습자는 자연스럽게 메타인지 역량까지 향상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대표님, 저거 두 번째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사실 저도 처음에 되게 막막했었던 부분입니다. AI 파워드 러닝 대체 어떻게 적용해야 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단계별로 얘기해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처음 협업을 시작하게 된 것도 우리 기업에서 임직원들이, 그리고 리더분들이, 경영자가 챗GPT를 잘 활용할 수 있다면 AI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 러닝 어질리티를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체계적인 교육을 좀 만들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네. 대표님, 우리 교육 담당자분들께 추천해주고 싶은 어떤 교육,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나온 지가 아직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기술이 나오자마자 한 3개월 동안은 정말 사람보다 GPT가 더 이야기를 많이 해보면서 어디까지 가능할지를 많이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런 걸 바탕으로 1년이 남짓한 기간이었지만 저희가 벌써 수천 명의 실무자들께 여러 챗GPT의 기반의 과정들을 제공드려 봤었죠. 그때 이제 되게 좋았던 반응들이 있는 걸 추려서 저희가 휴넷과 함께 이렇게 이제 과정을 설계하고 만들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업무에 아무래도 반복적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어떤 직무나 어떤 업무를 하시던 간에 반복적으로 뭔가 약간의 공수가 들어가는 작업들은 되게 많기 마련입니다. 근데 챗GPT가 그런 업무 자동화 관점에서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그런
저런 과정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좀 인지를 해서 업무 자동화 과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직무든 간에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어서 그 과정을 듣는 게 어떤가라는 게 첫 번째 추천이고요. 두 번째로는 챗GPT 같은 기술들을 더 이제 깊이 있게 활용하시려다 보면은 결국에 마주하게 되는 게 이제 코딩이나 약간의 개발을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코딩이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무리 쉽게 배우려고 해도 쉽지 않은 게 코딩인데 챗GPT는 일반적인 말보다 코딩 같은 정형화된 패턴의 말들을 훨씬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데이터 분석이 됐던 아니면 뭔가 업무 자동화 같은 생산성을 높일 때도 코딩이 필요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떠먹여주는 데이터 사이언스 이런 과정도 저희가 준비했다 보니까 그런 것부터 직무 공통으로 들을 수 있는 것부터 들어보시면서 어디까지 챗GPT가 연결될 수 있을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저는 대표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질문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았었습니다. 특정 도메인의 업무 혁신을 위해서 그 도메인 전문가가 인공지능에 대한 학습을 해서 업무에 활용하는 게 더 효과적일까? 혹은 인공지능 전문가가 이 도메인을 학습해서 인공지능으로 혁신을 만들어내는 게 더 효과적일까? 대표님께서 전자라고 하셨거든요. 특히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더 이상 AI는 특정 전문가들만의 기능이 아닙니다. 우리가 파워포인트나 엑셀을 활용하듯이 생성형 AI는 우리가 업무 자동화에 아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툴로 나왔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육 담당자, L&D 전문가부터 AI에 대한 러닝 어질리티를 좀 깨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도 아마 업무 현장에서 여러분들 챗GPT, 생성형 AI 많이 사용하고 있으실 텐데 더 많이 사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 이것도 대표님께서 저희에게 꿀팁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챗GPT의 다양한 플러그인을 활용해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챗GPT는 말을 생성하는 인공지능이죠. 근데 이제 말만 생성한다고 생각해 보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챗GPT는 나만을 위한 좀 더 업데이트된 고도화된 검색 엔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제가 느꼈던 챗GPT의 가치는 검색 엔진 레벨에 내가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아준다의 레벨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 플러그인에 있는데 아까 잠깐 말씀 주셨던 재무 네.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그냥 챗GPT 홀로서는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플러그인들 연동하게 되면 저희가 어떤 학술 문헌을 조사할 때나 아니면 어떤 재무 정보를 조사할 때나 심지어 제가 출장 가기 위한 어떤 정보를 예약할 때조차 필요한 정보들을 여러 어떤 플러그인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는 서비스와 연결해서 네. GPT가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여러 가지 생성형 인공지능이 나오고 있는데 챗GPT가 가장 파워풀한 이유는 이 생태계를 굉장히 빠르게 선점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마케팅 직무에 있는 분들은 마케팅 관련된 플러그인들이 있고 그다음 HR 관점의 직무에 계신 분들은 그 관점의 플러그인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이미 이런 것들이 거의 만 개 레벨에서 막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다 보니까 본인의 직무에 맞는 플러그인을 찾아 쓰시면은 이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의 밸류를 훨씬 크게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대표님 그럼 내 분야와 관련성 있는 플러그인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무기가 될 수 있겠네요. 저는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도 잠깐 들었어요. 플러그인 중에 법률 서비스까지 끌고 올 수 있다면 우리 기업에서 매년 법정 교육 진행하잖아요. 매년 콘텐츠 업데이트 하잖아요. 챗GPT를 활용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우리가 빠르게 효과적으로 최신성 있는 법률을 끌어와서 교육을 진행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다양한 이런 플러그인 정보를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챗GPT가 아주 좋은 긍정적인 부분만 있을까? 사실은 그렇지 않아서 아직 도입하지 못한 기업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데이터 보안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윤리 의식에 대해서도 대표님께 조언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 챗GPT에 대해서 이제 잘 쓰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이제 드려봤을 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쓰지 않고 있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여러 우려들 때문에 쓰지 않고 계신 건데 첫 번째는 이제 정확도, 실시간성에 대한 정보가 반영이 어렵지 않느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아까 방금 소개드렸던 플러그인들을 조금만 쓰시게 되면 현재 검색 엔진과 연결되는 챗GPT를 쓸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정보의 실시간성이나 정확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극복이 되고 있고 또 두 번째로 많이 얘기하시는 게 얘가 다 좋은데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 네. 이게 할루시네이션 현상이죠. 맞습니다. 네, 진짜 같은 가짜를 말할 수밖에 없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마저도 방금 소개드렸던 여러 팩트에 기반한 어떤 플러그인을 통해서 대답을 하라고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충분히 극복 가능한 영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되게 이제 많은 기업들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보안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도 오픈 AI 같은 챗GPT 개발사가 이 보안에 대한 정책들을 점점 많이 업데이트하면서 네. 기업이 신뢰하고 이 서비스를 쓸 수 있도록 제도를 많이 제도하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챗GPT뿐만 아니라 구글의 바드라던가 여러 그 경쟁 모델들이 나오다 보니까 기업들의 공통 고민인 보안 사항에 대해서도 여러 어떤 서비스가 많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제 극복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마지막에 제시되고 있는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GPT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그럴싸한 글도 만들어주고 네. 이미지도 만들어주죠. 근데 그 이미지를 자세히 보다 보면은 쓰면 안 되는 그런 캐릭터가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사실 아직은 약간 그레이 존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런 저작권이나 이제 이 결과물을 쓰실 때는 한 번의 사람의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식의 어떤 관점만 가지고 계시면 충분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챗GPT만 믿고 챗GPT가 준 아웃풋을 완성본으로 쓰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인 것 같은데요. 우리 같은 전문가들이 챗GPT가 준 내용들을 초안으로 쓸 수 있다면 무기로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챗GPT 교육을 만들 때 이렇게 우려되는 내용들에서도 같은 교육을 진행해 드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선행해서 빛과 그림자, 챗GPT의 빛과 그림자에 대해서 잘 인지할 수 있다면 여러분 조직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AI 기반의 맞춤형 학습 그리고 업무 혁신을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우리 L&D 전문가의 역할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사실 저는 챗을 썼던 그 첫날 아주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까 우리 소장님 첫 번째 세션에 저희 영업 비밀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컨텐츠를 만드는 일은 챗지랑 아주 쉽게 자동화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AI가 많은 부분은 혁신을 될 텐데요. 더 이상 우리는 렉처를 교육 과정을 설계하는 교육 설계가로 있으면 그렇게 멈춰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임직원 개개인의 데이터에 근거해서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성장 파트너로 우리가 성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대표님, 그리고 우리가 기존의 어떤 역할에서 멈추지 않고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제안도 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답변을 드리면 사실 HRD 담당자분의 역할이 조직이 챗GPT와 같은 기술을 잘 수용하냐 마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사실 많이 합니다. 새로운 기술 수용할 때는 사실 교육부터 이루어지기 마련이고, 그때 어떤 식으로 이 밸류를 전달하느냐가 진짜 그 기업이 이런 기술을 잘 쓰는 기업이 되느냐 마느냐를 네. 좌지우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왔는데, 이제 챗GPT를 기반으로 저희가 각 교육마다 교육의 에이전트를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에이전트라고 하는 것들은 각 교육마다 그냥 통상적인 일반적인 챗GPT가 아니라 이 교육만을 위해서 설계된 어떤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다라는 뜻인데, 제가 예시를 좀 드려볼게요. 네. 챗GPT에서 최근에 발표한 커스텀 인스트럭션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커스텀 인스트럭션은 챗GPT를 일반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특정 용도와 특정 어떤 컨셉으로 GPT를 튜닝하는 겁니다. 네. 근데 그 튜닝하는 기법이 어렵지가 않은데, 이 튜닝이 없이 저희가 학습을 진행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예를 들어 제가 코딩을 교육하는 에이전트를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챗GPT를 그대로 쓰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예시로 드리는 문제는 짝수 구하기라는 문제를 풀고 싶어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GPT가 짝수가 뭔지부터 코딩까지 다 해줄 거예요. 네. 근데 그럼 다 해줘서 너무 신기하고 좋은 건 맞지만 그게 과연 그 물어보는 사람의 학습에 도움이 됐느냐 생각을 해보면 다 결과물만 받았다 보니까 사실 학습에 도움이 되지는 않겠죠. 그렇죠. 이제 이런 경우에는 학습에 대한 에이전트가 잘못 됐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HRD 담당자께서 챗GPT 인스트럭션을 이렇게 주는 거죠. 자, 질문이 들어오면 한 번에 대답을 하지 말고, 자, 1단계 이 사람이 문제를 잘 이해했는지, 이 질문자가 문제를 잘 이해했는지 확인을 해라. 네. 그 확인을 하고 나서 2단계,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좀 로직을 설계하게끔 유도를 해봐라. 3단계는 검증하고, 4단계는 조각조각에 대한 어떤 코드 힌트를 제공하고, 마지막에 가서 온전한 코드를 제공해라. 이런 식으로 학습자가 단계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힌트를 제공한다던가, 이런 플로우를 인스트럭션을 줘놓으면은 GPT한테 무난한 똑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GPT가 한 번에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학습자가 순차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 개념을 익히고 실습을 해나갈 수 있도록 개념을 전달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면 비단 코딩뿐만 아니라 많은 과정 내에서 실제 이제 뭐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롤플레잉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 각 역할에서 GPT의 어떤 역할을 에이전트로 저희가 구성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HRD 담당자분들이
충분히 쉽고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이 인스트럭션을 어떻게 줄지를 많이 고민하시는 게 교육의 품질을 혁신할 때 되게 중요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성형 AI로 롤플레잉을 설계할 때 어떻게 인터럭션을 주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답을 줘서 저희가 정말 질문을 잘해야겠다, 지시를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대표님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저는 더더욱 우리 교육 담당자가 챗지한테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시들에 도전하고 실험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가 앞서서 나만의 스승을 디자인할 수 있다면 이라는 긍정적인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스승뿐만 아니라 나만의 러닝메이트도 만들 수 있고 나만의 맞춤 학습 경로나 코칭을 해줄 수 있는 AI 코치, 또 나의 비서 같은 역할을 해줄 AI 튜터까지도 설계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휴넷은 AI 파워드 플랫폼, 컨텐츠, 오퍼레이션까지 전략을 고도해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저희가 작은 성취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께 지속적으로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우리가 아쉽지만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혹시 강조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지요? 네, 제가 챗GPT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의견이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네. 네, 저는 어떻게 대답하냐면 제가 태어나서 본 것 중에 제일 신기한 거다라는 대답을 많이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엔지니어 출신이기 때문에 여러 기술들을 많이 봐왔는데도 여전히 너무 신기하고 네. 이 기술은 특이점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계신 HRD 담당자분들께서도 이 특이점으로 이 기술을 바라볼 것인지 그냥 흘러가는 신기한 것 중에 하나 정도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 사실 여러 가지 방향이 달라질 텐데 HRD 분께서 이제 이걸 특이점으로 인지하시고 특이점이라고 하는 것들은 개인의 1인이 하던 일들을 정말 1인분을 하는 것들을 일당백이 되어서 할 수 있다는 것들을 말하는 건데 그런 식의 어떤 효과를 저는 HRD를 통해서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챗GPT와 같은 어떤 기반 기술들을 충분히 잘 교육으로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본 과정에 유의미한 이정표를 제공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챗GPT를 활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격차는 앞으로는 정말 말도 못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상상하고 창조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휴넷에 그걸 그려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이고요. 라이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앞서서 제가 시연해드렸던 AI 노트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방문하신 우리 여러분들은 부스로 나가시면 보다 상세한 설명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휴넷의 AI 노트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네요. 그리고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나눠주신 손진호 대표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께도 감사합니다.